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박성진은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78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50년 된 가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옆에서 아들 민호가 부축했습니다. 52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50년 만에 한국이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성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50년이면 다 바뀌죠. 성진이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명동이요. 명동 골목.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성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떠날 때는 이렇지 않았어. 그랬겠죠. 1966년이면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성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2살. 아버지 손을 잡고 김포공항으로 가던 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진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동집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요? 팔았어. 캐나다 갈 돈 마련했어. 어린 성진이는 슬펐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성진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야. 성진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했습니다. 큰 건물들, 상가들, 옛날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어디였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성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골목. 좁은 골목 안쪽이었어. 두 사람은 골목을 찾아 걸었습니다.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 성진이가 멈췄습니다. 한 골목 입구였습니다. 이 골목. 맞는 것 같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양쪽에 낡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 한옥 몇 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진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나무 대문, 작은 마당. 이 집이야. 우리 집. 성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대문, 이 우물, 다 기억나? 성진이는 대문을 만졌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거칠었습니다. 50년. 50년 만이구나. 성진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1966년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박동철.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민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증거가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성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성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네? 무슨 일로요? 성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이 원래 저희 집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966년 등기부등본입니다. 제 아버지 박동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가 나섰습니다. 저는 박성진의 아들 박민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저는 50년간 이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여성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합시다.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제 겁니다. 저는 40년 넘게 여기 살았어요. 성진이가 놀랐습니다. 40년요? 네. 제 남편이 샀어요. 정식으로.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있으세요? 여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죠. 당연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성은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민호가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이름 이정숙. 언제 구입하셨나요?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1979년입니다. 제 남편 이철수가 샀어요.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979년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팔고 13년 후네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 남편이 누구한테 샀는지. 남편은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이철수라고 하셨죠? 네. 성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철수. 그 이름. 민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성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철수는 우리 삼촌 이름이야. 그날 밤 민호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가 할아버지 동생이었다는 게 확실해요?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친동생이었어. 나보다 10살 많았지. 민호가 놀랐습니다. 그럼 그 집을 삼촌이 산 거예요? 성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집 판다고 하셨어. 캐나다 갈 돈 마련한다고. 성진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해. 사실 성진이는 요즘 자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미한 치매입니다.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그 진단을 받고 성진이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기억 잃기 전에 우리 집 보고 싶어. 민호는 노트북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민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에 박동철 명의에서 이철수 명의로 바뀌었어요. 성진이가 놀랐습니다. 1970년? 그때 우리 아버지 캐나다 계셨는데? 맞아요. 1966년에 이민 가셨잖아요. 민호가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976년에 돌아가셨고요. 성진이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1970년에 아버지가 한국에 없었는데 어떻게 명의가 바뀐 거지? 민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조사해봐야겠어요. 한편 명동 한옥. 이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 수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네 집이래. 수연이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정숙은 남편 이철수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죽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 집은. 남편은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정숙은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뭘 미안해했을까? 수연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면 우리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정숙은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수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뭔데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잘못했다고 하셨어. 수연이 놀랐습니다. 뭘요? 이 집 관련해서. 근데 자세히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 수연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돈 주고 샀어. 정식으로.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강민석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민호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1970년 명의 변경이 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동철 씨가 직접 했는지. 할아버지는 그때 캐나다에 계셨어요. 그럼 위임장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불법일 수 있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불법이면 어떻게 돼요? 명의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소유자 상속인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고요.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 변호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성진이는 혼자 명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담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감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감나무, 내가 심었는데. 성진이는 10살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성진아, 이 나무 잘 키우면 열매 맺을 거야. 정말요, 아버지? 그럼 10년 후면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거야. 하지만 성진이는 10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2년 후 캐나다로 떠났으니까.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나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집이 보고 싶어서요.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성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입니다. 저는 72이에요.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성진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서 있기도 뭐하고. 성진이는 이정숙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나무 바닥.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성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정숙이 차를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사셨어요? 네. 태어나서 12살까지. 그럼 1954년생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이정숙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집 파셨다고요? 네. 캐나다 갈 돈이 필요하셨대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파셨는지 아세요? 성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삼촌한테요. 이철수, 우리 아버지 동생.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철수가 할아버지 삼촌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정숙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철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성진이도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강 변호사 사무실. 민호, 성진이, 그리고 강 변호사가 모여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970년 명의 변경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동철 씨에서 이철수 씨로. 할아버지 위임장이 있었나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위임장이 없어요. 성진이가 놀랐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냥 이철수 씨 단독으로 명예 변경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소유자 동의 없이?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제도가 허술했거든요. 특히 형제 간에는 더 쉬웠고요. 성진이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삼촌이 불법으로 명의를 가져간 거잖아요. 강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66년 은행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박동철 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10만 원. 그때 큰 돈이었죠? 네. 집값이었을 겁니다. 성진이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10만 원에 판다고 하셨어. 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수 씨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은 4년 후에 했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4년이나 늦게 했을까요? 강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이정숙 씨가 소유자입니다. 성진이가 낙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동철 씨가 직접 판매 의사를 밝힌 증거를 찾는 겁니다.
어떤 증거요? 계약서, 편지, 증인 등. 뭐든 좋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긴 서류 없어요? 성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캐나다에 있어. 집에. 민호가 결심했습니다. 그럼 캐나다 가서 찾아야겠네요. 한편 명동 한옥. 이정숙과 수연은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뭐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대. 현재 등기부등본이 증거니까.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정숙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이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사실대로 말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유품이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수연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철수가 쓴 것이었습니다. 형님께 캐나다 잘 계시죠? 저는 서울에서 잘 지냅니다. 형님 집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젠가 형님이 돌아오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생 철수 올림. 수연이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정숙이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집을 산 게 아니라 맡아놓은 거였어. 수연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이 집은 원래 형님 거였다고.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나가야 해요? 이정숙이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40년 살았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성진이는 혼자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성진 씨, 이정숙 씨,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 삼촌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남편이 당신 아버지한테 쓴 편지예요. 성진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삼촌이 집을 지켜주려고 했구나. 이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형님 거였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성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삼촌한테 팔았습니다. 10만 원 받으셨어요. 이정숙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은행 기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산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하지만요? 왜 삼촌이 형님한테 돌려준다고 했을까요? 이정숙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요. 그때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성진이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들이셨어요? 수연아, 인사해. 박성진 할아버지야. 수연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빼앗으려고 오신 거죠? 성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러 왔어요. 믿을 수 없어요. 변호사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이정숙이 딸을 말렸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 거예요. 40년 넘게 살았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요. 성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수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1946년. 저는 이 마루에서 태어났어요. 저 방에서 자랐고요. 성진이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 감나무는 제가 심었어요. 10살 때 아버지랑 같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감나무는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수연도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성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성진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정숙이 불렀습니다. 박성진 씨. 성진이가 돌아봤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변호사들도 데려오고.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 사무실. 양측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성진과 민호, 이정숙과 수연, 그리고 각각의 변호사들. 강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옛 신문을 펼쳤습니다. 1976년 신문입니다. 부고란에 박동철 씨 사망 기사가 있습니다. 성진이가 신문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망. 향년 60세. 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동철 씨는 1976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동집 명의는 1970년에 이철수 씨로 변경됐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6년 전이네요. 맞습니다. 박동철 씨가 살아계실 때 명의가 바뀐 겁니다. 이정숙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박동철 씨가 동의한 거 아닙니까? 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박동철 씨는 1966년부터 캐나다에 계셨어요. 한 번도 한국 안 오셨고요. 그럼 어떻게 명예 변경이 됐죠?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970년 등기소 기록입니다. 이철수 씨가 직접 왔습니다. 혼자서. 민호가 놀랐습니다. 위임장 없이요?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특히 형제 관계면 더 쉬웠죠. 성진이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삼촌이 몰래 명의를 바꾼 거잖아요. 이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남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수연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어요.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1968년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동철이 이철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동생 철수에게 캐나다 생활이 힘들구나. 돈이 필요해. 명동집 네가 관리해줘서 고맙다. 혹시 집 팔 수 있겠니? 돈이 급해. 형 동철.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성진이가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집 팔라고 하셨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동철 씨가 이철수 씨에게 집 관리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라고 했고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철수가 박동철에게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형님께 집은 팔지 않겠습니다. 형님 집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동생 철수. 민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예요? 안 판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철수 씨는 집을 팔기 싫어했습니다.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명의를 바꿨죠? 강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릅니다.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이정숙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미안해. 약속 못 지켰어. 이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수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 못 지켰다고 하셨어.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유품 중에 뭐 없었어요? 편지나 일기 같은 거?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캐나다 집에 아버지 일기장이 있어. 민호가 즉시 결정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갔다 올게요. 그거 가져올게요. 회의가 끝나고 성진이와 이정숙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각자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 차 한잔 하실래요?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박성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이 집이 복잡하다는 거 알아요. 제 남편이 뭔가 숨겼어요. 무엇을요? 이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삼촌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랬군요. 이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집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하셨어요. 뭔가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성진이도 삼촌을 기억했습니다. 저도 삼촌 기억나요. 착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셨고. 정말요?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 갈 때 삼촌이 우셨어요. 저를 안고. 성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진아, 잘 가. 언젠가 다시 보자라고 하셨어요. 이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남편도 박성진 씨 이야기했어요. 조카가 있다고. 캐나다 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싸우지 맙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문제. 법으로 해결하면 누가 이기든 상처만 남을 거예요. 이정숙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성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먼저 찾아봅시다. 우리 아버지랑 삼촌이 정확히 무슨 약속을 했는지.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일주일 후, 민호가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유품 다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기장, 편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진이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1966년 3월 5일. 오늘 캐나다 가기로 결정했다. 철수한테 집 맡긴다. 걱정이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6년 6월 10일. 철수가 10만 원 보냈다. 집값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팔고 싶지 않다. 성진이가 놀라 읽었습니다. 1966년 7월 20일. 철수한테 편지 썼다. 집은 팔지 말라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지켜달라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 안 판다고 하셨네요? 그런 것 같아. 성진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1967년 1월 5일. 캐나다 생활이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철수한테 다시 편지 썼다. 집 팔아도 된다고. 아, 여기서 마음 바뀌셨구나. 성진이가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7년 3월 10일. 철수한테 답장 왔다. 집 안 판다고 한다. 형님 집이니까 지키겠다고. 성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1969년 5월 12일. 철수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고 한다. 깜짝 놀랐다. 왜 그랬을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몰랐네요. 성진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69년 6월 5일. 철수한테 편지 썼다. 왜 명의를 바꿨냐고. 아직 답장 없다. 일기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유를 몰랐어. 다음 날 성진이는 이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아버지 일기 찾았어요. 같이 봐요. 이정숙과 수연이 호텔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진이가 일기를 펼쳤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1966년. 철수한테 집 맡긴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집 관리를 맡았군요. 계속 읽었습니다. 1969년. 철수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이정숙도 궁금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유를 몰랐어요. 삼촌한테 편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대요. 이정숙이 생각했습니다. 남편 유품을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도와줘. 수연과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 책, 서류들. 그중 한 상자에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정숙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동철이 이철수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1968년 2월 10일. 동생아, 돈이 급해. 집 팔아줘. 제발. 형 동철. 이정숙이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1968년 5월 5일. 동생아, 왜 답장 안 하니? 집 팔았니? 형 동철. 그리고 마지막 편지.
1969년 3월 3일. 동생아, 네가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꿨다고? 무슨 뜻이니? 형 동철. 이정숙은 남편의 답장을 찾았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1969년 3월 10일. 형님께 죄송합니다. 형님 허락 없이 명의를 바꿨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이정숙이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메모였습니다. 형님께 어떻게 말하지? 진실을 말하면 형님이 충격받으실 텐데.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 형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집을 돌려드리자. 이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수연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숙은 즉시 성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진 씨, 집으로 오세요. 뭔가 찾았어요. 1시간 후 성진이와 민호가 명동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숙이 남편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남편이 뭔가 숨겼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말 못할 진실. 성진이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무슨 진실일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메모를 봤습니다. 이철수 씨가 뭔가 알고 있었네요. 뭘까요? 강 변호사가 생각했습니다. 1969년 전후 명동 지역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강 변호사가 중요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옛 신문을 펼쳤습니다. 1968년 신문입니다. 명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민호가 신문을 봤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명동 일대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죠?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재개발 계획에 박동철 씨 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요? 네. 1968년 계획이었습니다. 철거하고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였나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50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성진이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철수 씨가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 했습니다. 박동철 씨는 캐나다에 계셨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삼촌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명의를 바꾼 거예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68년 은행 기록입니다. 이철수 씨가 박동철 씨 캐나다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이정숙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상금을 형님한테 보냈어요? 네. 전액을요. 성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촌이 우리한테.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형님을 위해 명의를 바꾼 겁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형님한테 보내려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요? 집도 철거됐나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개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왜요? 1968년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계획을 중단했죠. 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이미 이철수 씨로 바뀐 상태였죠. 이정숙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님한테 돌려드린다고 했구나.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은 형님 집을 지키려고 했어요. 보상금도 보내드리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명의를 다시 안 바꾸셨을까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동철 씨가 한국에 안 오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정숙이 남편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집을 돌려드리자. 이정숙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렸구나. 박동철 씨가 돌아오시길. 성진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돌아가셨고. 두 노인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전 두 형제의 이야기. 형은 동생을 오해했습니다. 명의를 빼앗았다고. 동생은 형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는 누구 집인가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철수 씨가 형님을 위해 명의를 바꿨다면 신탁관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철수 씨가 명의상 소유자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박동철 씨라는 뜻입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아니에요? 강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숙 씨가 40년 이상 살았고요.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취득시효요? 오래 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법입니다. 강 변호사가 결론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측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성진이는 혼자 명동집을 찾았습니다. 이정숙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진 씨, 어서 오세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성진이가 들어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민호는 캐나다 일 때문에 잠깐 갔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박성진 씨,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 삼촌이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형님 위해서라면 뭐든 했죠.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무슨 이유요? 이정숙이 설명했습니다. 형님한테 집을 못 돌려드렸으니까요. 박동철 씨가 돌아오시길 기다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성진이가 슬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힘들게 사셨거든요. 어떻게 사셨어요? 성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성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보내주신 50만 원. 그 돈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정숙이 놀랐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됐어요? 네. 그 돈 덕분에 집도 샀고, 제가 대학도 갔어요. 성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캐나다에서 자리 잡았어요. 이정숙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성진이가 이정숙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정숙 씨 거예요. 이정숙이 놀라 손을 뺐습니다. 뭐라고요? 삼촌이 이 집 지키셨어요. 40년 넘게. 그리고 이정숙 씨도 40년 사셨잖아요. 성진이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이정숙 씨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원래 박성진 씨 집이었잖아요. 50년 전이요. 이제는 아니에요. 성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집을 보러 온 거예요. 빼앗으러 온 게 아니고요. 이정숙이 울며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 고마워요. 그때 성진이가 갑자기 어지러워했습니다. 어지러워. 이정숙이 놀라 성진이를 부축했습니다. 박성진 씨 괜찮으세요? 성진이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정숙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성진이는 깨어났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뭐? 무슨 일이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증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봤습니다. 성진이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이제 기억이 자꾸 사라져. 괜찮아요, 아버지. 성진이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기억 다 잊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성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정숙 씨한테 우리 집 넘겨줘야 해. 민호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삼촌이 원하셨던 거야.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성진이와 민호는 이정숙과 수연을 만났습니다. 명동집 마당에서였습니다. 성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숙 씨,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권리 포기 각서예요.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못 받아요. 수연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은 원래 할아버지 거잖아요. 성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성진이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삼촌이 40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정숙 씨가 40년 사셨고요. 성진이가 마당에 감나무를 봤습니다. 저 감나무, 제가 심었어요. 60년 전에 모두 감나무를 봤습니다. 크고 늙은 나무였습니다. 지금 이 나무의 주인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뿌리 내렸으니 이 땅 나무예요.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정숙 씨 집이에요. 이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진 씨, 저도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이정숙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랑 같이 사세요. 성진이가 놀라 이정숙을 봤습니다. 민호와 수연도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이정숙이 설명했습니다. 이 집 넓어요. 방이 4개나 돼요. 저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이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는 이 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기가 고향이고요. 성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정숙이 성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 삼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연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 되어요. 성진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잘 결정하셨어요. 성진이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루, 마당, 우물, 감나무. 집에 왔구나. 50년 만에. 한 달 후 명동 한옥. 성진이는 이정숙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 방은 자신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내 방에서 자네. 성진이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봤습니다. 이정숙은 성진이를 잘 돌봐줬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이정숙이 옆에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박성진 씨,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정숙 씨. 두 노인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민호는 한 달에 2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연도 자주 들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좋아. 여기가 좋아. 성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이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 이철수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여보 일기장이네. 이정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3월 3일. 형님이 캐나다 간다고 하신다. 슬프다. 하지만 형님 가족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6년 6월 10일. 형님 집을 내가 지키기로 했다. 형님 돌아오실 때까지 잘 관리하겠다. 이정숙은 계속 읽었습니다. 1968년 2월 5일. 재개발 소식을 들었다. 형님 집이 철거된다고 한다. 어떡하지? 1968년 3월 10일. 결정했다.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숙은 남편의 고민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68년 5월 20일. 보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전액 형님께 보냈다. 형님이 캐나다에서 힘드시다고 들었다.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68년 7월 7일. 재개발이 취소됐다. 집은 철거 안 된다. 다행이다. 1968년 8월 5일.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형님께 돌려드리지? 이정숙은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68년 9월 10일. 형님께 편지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하지? 내가 명의를 바꿨다고 하면 형님이 오해하실 것 같다. 1969년 1월 10일. 형님께 편지가 왔다. 왜 명의를 바꿨냐고 하신다. 어떻게 설명하지? 남편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이정숙은 계속 읽었습니다. 1969년 2월 10일. 답장을 못 쓰겠다. 형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면 형님이 미안해 하실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 이정숙은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70년 3월 3일, 형님께서 또 편지를 보내셨다. 화가 나신 것 같다. 내가 집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1970년 5월 5일, 너무 괴롭다. 형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정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76년 3월 3일, 형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캐나다에서. 너무 슬프다. 형님을 다시 못 뵙게 됐다. 형님께 제대로 설명도 못 드렸다. 미안하다. 형님, 이 집은 원래 형님 거였다. 언젠가 형님 가족이 돌아오면 돌려드려야지.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정숙은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셨구나. 이정숙은 즉시 성진이를 불렀습니다. 박성진 씨, 이거 보세요. 성진이가 일기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페이지씩 눈물이 흘렀습니다. 삼촌, 삼촌이. 성진이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삼촌,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이정숙이 성진이를 부축했습니다. 박성진 씨, 괜찮으세요? 성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생각하신 줄. 성진이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이정숙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1975년 2월 2일. 동생 철수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병이 깊다. 네가 우리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 네가 집을 가지려고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네가 보내준 50만 원은 고맙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캐나다에서 살 수 있었다. 철수야, 잘 살아라. 그리고 미안하다. 형으로서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형 동철. 이정숙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오해하셨구나.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이 집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삼촌은 아버지가 오해하실까봐 설명 못 하셨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민호와 수연이 집에 왔습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분이 그렇게 착한 분이셨구나.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도 감동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사랑하셨는데 오해로. 성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나 삼촌 산소 가고 싶어. 삼촌 산소요? 어디 계세요?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네 사람은 파주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이철수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성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성진이에요. 50년 만에 왔어요. 성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성진이가 울었습니다. 삼촌은 우리 아버지 위해서 모든 걸 하셨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이정숙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박성진 씨 모셔왔어요. 이제 오해 다 풀렸어요. 민호와 수연도 함께 절했습니다. 성진이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삼촌,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한테 전해드릴게요. 삼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성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삼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며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50년이 걸렸지만 6개월 후 명동 한옥. 성진이와 이정숙은 완전히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매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성진이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이 옆에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박성진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정숙 씨 고맙습니다. 왜요? 성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는 집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성진 씨는 집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이정숙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성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집이에요. 민호는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왔어요. 성진이는 아들을 보면 기뻐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네, 아버지. 어떠세요? 성진이가 집을 가리켰습니다.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민호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수연도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민호와도 친해졌습니다. 민호 오빠,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신기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처음엔 남남이었잖아요. 집 때문에 싸울 뻔했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래요. 1년 후, 성진이의 치매가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기억을 잊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박성진 씨 집이에요. 우리 집, 내 집이요? 네. 박성진 씨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에요. 성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집. 이정숙은 성진이를 잘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정숙 씨,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성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우리가?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성진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2년 후 성진이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습니다. 여기, 내 집.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봤습니다. 이 나무, 내가 심었어. 이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성진 씨가 10살 때 심으셨대요. 정말요? 네.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성진이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됐네. 나처럼.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성진이는 감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감이다. 우리 집 감. 이정숙이 감을 따서 성진이에게 줬습니다. 드세요. 달아요. 성진이는 감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맛있어. 우리 집 감은 제일 맛있어. 민호와 수연도 왔습니다.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감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감 맛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우리 집 감. 민호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을 잊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정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박성진 씨, 편하세요? 네, 편해요. 성진이가 이정숙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집에 들여주셔서. 이정숙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성진이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저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성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집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성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장례식. 명동 한옥마당에서 작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민호, 이정숙, 수연,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민호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50년간 집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에 떠난 집, 78배 돌아온 집. 아버지는 이 집에서 2년을 사셨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하셨습니다. 민호가 이정숙을 보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이정숙이 울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장례식이 끝나고 성진이의 유골은 두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절반은 캐나다, 아내 옆에, 절반은 한국, 파주 공원묘지, 삼촌 옆에. 민호는 삼촌과 아버지 묘지를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이제 함께 계세요. 50년 후에도 풀렸으니까. 1년 후 명동 한옥. 이정숙은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수연아. 민호도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이정숙을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응, 민호야. 잘 지내고 있어.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매년 감을 맺었습니다. 박성진 할아버지 나무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심으셨죠.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감을 먹었습니다. 달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가 심은 나무감이 제일 달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많이 보고 싶지. 어떤 분이셨어요? 이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분이었어. 순수하고 집을 정말 사랑하셨어. 이정숙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모두 거예요. 박성진 씨 것도 되고 우리 것도 되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네, 우리 집.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엄마, 이 집 계속 지킬 거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지. 박성진 씨랑 우리 남편이 지킨 집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 집이니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성진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후, 명동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와 지붕, 나무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감나무. 이정숙은 77이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걷고 혼자 요리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사는 게 좋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민호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이정숙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손자 같았습니다. 할머니, 감나무 봐요. 감 많이 열렸어요. 준호가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매년 감을 맺었습니다. 저 나무 몇 살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65년 됐어. 내 증조할아버지가 심으셨어. 증조할아버지요? 민호가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박성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버지. 준호가 감나무를 만졌습니다. 우와. 증조할아버지가 심으셨구나.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이정숙, 수연, 민호 가족 5명 함께 감을 땄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올해도 많이 열렸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심은 나무는 매년 이래. 풍년이야. 수연이 감을 깎았습니다.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달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집 감이야. 우리 집이요? 그럼. 준호 집이기도 해.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우리 피 안 섞였잖아요.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피 안 섞여도 가족이야. 어떡해요? 이정숙이 설명했습니다.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5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죽어도 수연이가 지킬 거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킬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 유산이니까. 이정숙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나중에 이 집 지켜줄 거지?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지킬게요. 식사 후, 이정숙은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사진이야. 이정숙이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건 1980년. 내 증조할아버지 박성진 할아버지가 이 집에 처음 오신 날. 사진 속 성진이는 집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50년 만에 집을 찾으셨거든.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요? 이건 증조할아버지랑 나랑 마당에서 찍은 거야. 두 노인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젊으시네요. 그땐 72였어. 지금보다 5살 젊었지. 이정숙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증조할아버지 마지막 사진이야. 성진이가 마당에 앉아 감을 먹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야. 우리 집 감 드시면서 행복해 하셨어. 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정숙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도 준호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이정숙은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박성진 씨, 보고 계시죠? 이정숙이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민호가 또 왔어요. 손자도 데려왔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귀여워요. 박성진 씨 닮았어요. 순수하고. 이정숙이 감나무를 만졌습니다. 이 나무 여전히 건강해요. 박성진 씨가 심으신 나무.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진 씨 고마웠어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남편 죽고 40년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박성진 씨가 오시고 나서 행복했어요. 이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록 2년밖에 같이 못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연이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진 씨, 삼촌분도 만나셨죠? 이철수 씨. 두 분 이제 천국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오해 다 풀고. 이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집에서.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늘 캐나다 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공항으로 가기 전 민호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진이가 쓰던 방.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성진이와 이정숙이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행복하셨죠? 민호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집 찾으셨잖아요.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 여전히 건강해요. 민호가 방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이 집 잘 지킬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달에 또 와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에요? 그래. 명동 집은 우리 집이야.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 그 집 좋아요. 민호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좋아. 할아버지가 찾으신 집이거든. 명동 한옥. 이정숙과 수연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65년 된 나무. 박성진이 심은 나무. 그 나무는 여전히 매년 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맺을 것입니다. 집을 지키며, 가족을 연결하며,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명동 한옥 전체가 보입니다. 작은 한옥, 큰 감나무, 좁은 골목. 주변은 모두 높은 빌딩들입니다. 하지만 이 집만은 남아 있습니다. 50년 전처럼, 100년 전처럼. 카메라가 더 올라갑니다. 서울 전체가 보입니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 작은 한옥 하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나타납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50년을 기다린 집, 영원히 남을 사랑.